안녕하세요. 이정우의 고수의 품격입니다. 지난 시즌1에 이어서 이번 시즌2로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실전에서 판을 짜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2에는 초반과 중반 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폭넓게 판단하고 실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상황 판단과 임기응변 등을 중점으로 여러분께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수의 품격 시즌2 첫 번째 시간은 3.3 대처와 방향 선택인데요. 3.3 대처는 두 가지 단계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두 번째 단계는 해석에 의한 상황 판단이 필요한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고수가 되고 싶은 분들은 저와 함께 강좌에 빠져보시죠. 네, 첫 번째 시간 3.3 대처와 방향 선택인데요. 많은 분들이 3.3을 침입할 때 어느 방향으로 막아야 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3.3에 들어왔을 때 막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럴 때 1단계 가장 단순하게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 방향이든 이쪽 방향이든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요. 2단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단계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쪽 방향에 대한 모양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쪽 방향으로 막아서 두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는 대부분 단순한 변화가 맞는데요. 그래도 대부분의 몇 가지 변화는 잘 알고 계셔야 실전에서 효율성 있게 두실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두는 수는 느는 수입니다. 늘고 날짜로 두면 이곳에서 손을 빼고 발 빠르게 가시는 게 정석인데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조금 불안정하다 싶으시면 이곳에 벌려서 두셔도 안정적으로 비슷하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느는 수가 가장 쉬운 수고요. 두 번째는 늘고 흙이 미는 수입니다. 밀었을 때 젖히면 이것을 되젖히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도 백이 손을 빼고 빠르게 손을 빼고 가시면 여기까지가 정석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좀 불안하시면 이곳을 벌리거나 늘어도 정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늘고 밀고 늘더라도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호각입니다. 이렇게 늘게 되면 가장 쉬운 1단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흙은 미는 수와 날짜 외에 한 가지 수법이 더 있습니다. 한 가지 수법이 더 있는 이유는 두 번째 단계인 방향 전환을 당하기 싫은 수인데요. 이곳을 띄는 수는 이곳에서 일단락 되게 만드는 수입니다. 이곳을 띄게 되면 백은 밀고 늘었을 때 찌르고 맞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끊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곳 끊는 것과 이곳 끊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곳을 끊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를 먹게 되고요. 끊고 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을 붙여서 결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쪽을 먹어준다면 막을 수 있지만 흙이 이쪽을 중앙을 뚫고 나오게 되면 넘어가더라도 이것을 밀게 되었을 때 보시면 이곳 씌우는 곳과 이곳의 협공 가는 수가 맛보기로 당하게 돼서 백이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끊을 때 신중해야 되는데요. 이곳에서 안쪽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이쪽 방향을 끊어야 흙이 있고 붙였을 때 이쪽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을 중앙으로 나오게 되면 백이 넘어갔을 때 아까처럼 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기가 빠져서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 기는 완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는 흙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는 방향을 잘 설정하신다면 백이 정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붙이고 먹고 중앙을 맞게 됩니다. 흙도 이것을 손을 빼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손을 빼게 되면 다시 이곳을 선수로 막히고 걸쳐서 이곳에 대한 모양이 다시 커지기 때문에 흙도 갈라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곳을 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은 이곳을 두는 데까지가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봤을 때는 돌의 개수가 백이 하나가 더 많습니다. 이 변에 벌린 돌까지 하나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호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백이 좋아 보이지만 이 결과는 호각입니다. 백이 돌이 하나 많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곳은 나중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깰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덮어 씌우면 이렇게 달리게 되면 이 말은 쉽게 죽지가 않습니다. 이쪽으로 막 붙여서 공격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뛰어나가면 쉽게 공격당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극초반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곳에 대한 모양이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은 나중에 이곳에 둔다든지 이곳에 걸쳐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해놓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같이 뛰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두 번째 단계인 방향 전환을 주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뛰었을 때 백은 그 외에 나가서 끊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부분적으로는 정석이죠. 이 같은 경우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석이 나왔을 때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상황일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흙이 이곳을 두거나 이것을 밀었을 때 이쪽에 대한 발전성이 크기 때문에 흙도 나쁘지 않은데요. 이 정석을 사용할 때 백이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자, 어느 상황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3-3을 들어와서 2단 젖히는 경우 보시면 변에 있는 경우입니다. 변에 이렇게 벌려 있을 때 3-3 들어오는 경우는 한쪽이 벌려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선 벌려 있는 변의 반대쪽을 맞고 2단 젖혀서 정석을 진행하면 이 결과는 백이 좋습니다. 자, 이같이 정석이 진행이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된 진행에서 이 돌은 빵 때림 상황에서는 중복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흙이 밀어가더라도 백이 젖히고 늘어서 진행이 되었을 때 보시면 이렇게 세력이 있는데 지금 돌이 이렇게 벌려야 될 자리를 이렇게 좁게 벌렸기 때문에 중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변에 있는 돌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변에 있을 때 반대편으로 막아서 이렇게 2단 젖히면 백이 효율적인 정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 반대쪽 변에 돌이 있더라도 3, 3에 들어오면 지금도 변의 반대쪽으로 맞고 2단 젖히면 이 같은 결과는 백이 좋은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먹게 되는데요. 이 결과 역시 백이 10집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벌려있는 돌은 상당히 악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흙이 나중에 밀었을 때 네, 똑같은 진행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돌이 여기 있는 거는 큰 중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석이 나올 때는 만약에 변에 어느 쪽이든 돌이 있으면 반대편 방향에 이곳에 막아서 2단 젖혀서 이 정석을 진행을 시키면 백이 좋은 정석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 점은 기억하고 판을 짜시면 항상 효율적인 포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삼삼을 들어왔을 때 백이 또 한 가지 작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 현대에 와서 가끔씩 두어지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곳을 막고요. 이것을 늘었을 때 네, 띄었을 때 나오는 정석인데요. 아까 밀어서 진행을 했지만 이곳에서 찌르고 젖히는 수단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곳을 막게 되면 끊겨서 백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네, 지금은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더라도 네, 이 같은 결과는 백이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과 이쪽 편을 백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 결과는 흙이 좋지 않습니다. 네, 백이 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곳을 밀게 되면 이곳을 빠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띄었을 때 백이 이곳을 가면 이 실전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가더라도 이쪽 달리는 것과 먹는 게 있기 때문에 선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쪽도 흙이 차지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백이 충분히 줄 수 있는 포석입니다. 하나의 수법으로 알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돌이 반대로 흙이 있을 때, 반대편에 있을 때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이 백이 있는 게 아니라 흙이 있으면 흙이 이곳을 다가가서 이 돌에 안형도 없고 공격을 당하면서 이쪽에 대한 흙집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백이 있을 때만 두는 수법이기 때문에 이쪽에 돌이 누가 있냐에 따라서 백이 둘 수 있는 수법인지 아닌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나왔을 때 이곳에 백이 있어야만 둘 수 있는 수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둘 수 있을 때 두는 수법입니다. 만약 두 번째를 둘 수 있다면 발빠른 포석을 시전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 의해서 그럴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수법은 방향 전환입니다. 방향을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곳을 젖히고 이곳을 막고 이것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뚫어야 하는데요. 이곳을 끊어서 흙이 먹었을 때 이쪽을 막아서 때리면 이어서 이쪽을 막아서 이쪽을 키울 수 있는 이 부분이 방향 전환입니다. 그럼 과연 어느 상황에 두어야 가장 좋을까요? 자, 보시면 이 모양에서 방향 전환을 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만 되더라도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곳에 백돌이 있을 때입니다. 이곳을 걸쳐서 아까처럼 방향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곳의 모양이 더 크면 클수록 방향 전환은 더 좋은 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젖혀서 붙이고 뚫었을 때 끊고 막게 되면 이쪽으로 막아서 이쪽 모양이 커지겠죠. 또 한 가지는 흙이 이쪽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끊을 때 이것을 돌리게 됩니다. 자, 이것을 돌리게 되고 백은 이것을 잡게 되는데요. 네, 역시 이렇게 끊고 이것을 달리는 데까지가 정석입니다. 그럼 백은 이렇게 날일자로 두고요. 받는 데까지가 정석인데요. 역시 이곳에 백이 모양이 좋을 때 이렇게 방향을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이곳이 아니더라도 자, 보시면 이곳에 흙이 왔을 때입니다. 만약에 흙이 와서 지금 보시면 이곳을 받는 것은 중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백돌은 상당히 두터운 말입니다. 이곳에서 붙여서 젖혀 있는 것까지 선수로 할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선수로 할 수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벌린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 대한 발전성이 없을 때 젖혀서 방향 전환을 한다면 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쪽에 대한 발전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게 되면 아무래도 효과적입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흙이 전투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있고 이것을 늘게 되는데 이때 백도 뭐 나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좋은 수로는 날일자를 두더라도 쉽게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흙은 이곳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쉽게 타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붙이고요. 젖힐 때 이곳을 붙입니다. 이 수가 좋기 때문에 쉽게 타개할 수가 있습니다. 흙은 이곳을 뚫어야 하는데요. 그럼 백이 끊고 있게 되면 백은 이곳을 호구치게 됩니다. 자, 그럼 흙은 이곳을 살릴 수밖에 없죠. 이때 호구를 치게 되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이곳까지 때리는 것까지도 선수고 기 역시 완전히 살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직 패가 남아있죠. 게다가 이곳을 젖히게 되면 너무 효율적으로 살았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축이 유리하게 되면 나간 수마저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흑이 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둘 수 있는 수를 알아두신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곳을 갈라치게 되면 이곳은 발전성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최대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수법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수법일까요? 이쪽에 발전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곳을 두게 만듭니다. 자, 보시면 이곳을 날일자로 두고요. 그럼 상대방은 지금은 이곳을 뺏긴다고 하면 이 한 점이 벌릴 수 없기 때문에 미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벌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흑은 지금 이곳은 작은 곳을 두게 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때 백은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그냥 방향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이곳을 붙여서 최대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흑은 이곳을 늘거나 젖히게 되는데요. 늘게 되면 이곳을 젖혀서 붙이게 됩니다. 뚫었을 때 이곳을 끊습니다. 자, 그럼 이곳을 해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이렇게 막는 것은 이렇게 막아서 무난히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흑이 조금 견고하게 둘 수도 있는데요. 이곳을 끊고요. 그럼 이곳을 돌리는 정석이 나옵니다. 네, 그럼 때리고 당치고요. 네, 흑이 있게 되는데요. 이때 보통은 잡지만 지금은 늘어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끊게 되는데요. 이때 잡을 수도 있겠지만 마늘모로 두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가고 백은 이곳을 늘게 됩니다. 그럼 이곳에 막히는 게 있기 때문에 흑은 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붙여서 두게 되면 이 두 점 역시 공격하면서 어느 정도 이 변에 대한 집을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백이 아주 효율적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최대한 이득을 보고 흑은 작은 자리를 두게 해서 방향 전환하는 것이 가장 고급스럽게 둘 수 있는 방향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단계는 방향 전환이 어렵다면 이곳에서 멈추고 발빠르게 가시거나 아니면 받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 변이 중요할지는 실전이 진행되면서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변이 중요한지 이쪽 변이 중요한지 상황에 맞춰서 방향 전환을 하시면 지금과 같은 변화를 구할 수 있다고 하면 판을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3-3 대처와 방향 선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3-3 대처에는 두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막더라도 비슷하지만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하기 어렵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막아서 모양을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막더라도 방향 전환할 수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방향 전환을 하실 수 있다면 효과적으로 판을 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의 부침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기의 부침에 대해 아신다면 삼삼과 더불어 배가적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와 함께 바둑의 매력에 빠져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